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최혜영이고요. 고향은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2010년 11월 15일 날에 이제 탈북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쭉 이제 한국에 온 지 지금 정착한 지 이제 5년이 됐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또 이런 간증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를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꿈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저의 어머니는 원래 조선족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서 이제 사시다가, 그때 이제 1960년대에 김일성의 그 유혹에 의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제 많은 그 조선 동포들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귀국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들의 만류, 가족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엄마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중국에서 조금 간호사를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항도 초대소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선족 분들이 이제 귀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치료 사업을 한 1년 정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평양 미생물연구소에서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계시면서 그 야간 통신 대학을 다녔었어요, 의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4년 동안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평양 영화 촬영소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이렇게 쭉 하시다가, 외과에서 하시다가 이제, 장교였던 저희 아빠를 이제 만나게 돼서, 개성에서 이제 좀 군관 가족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셨고, 그때 아버지가 이제 훈련 중에 이제 다리 이제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제대돼 가지고 이제 신의주로 오게 돼서 그때 이제 엄마랑 아빠랑 신의주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 제가 엄마 뱃속에 이제 7개월 될 때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뜻밖의 이제 차 사고를 당하시면서 저희 가정에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정말 처절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그 삶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서 이제 7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모든 거를 포기한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배 안에 있는 아기나 특히는 자신의 몸도 이제 잘 돌보지 않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굉장히 좀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이렇게 울분에 차 있는 항상 그런 엄마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금 놓칠까봐 조금씩 적어왔거든요. 이제 당시 이제 저는 그때 엄마의 심정을 다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엄마의 나이대가 되면서 세월을 이제 한 해를 맞고 보면서 하면서 점점 이제 우리 엄마에 대해서 단순히 엄마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의 엄마의 삶을 제가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늘 엄마 생각만 하게 되면은 정말 모든 분들도 같겠지만은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굉장히 이제 체구가 작으셨어요. 작으셨는데 엄마는 항상 늘 병원에서, 외과에서 이렇게 굉장히 성실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 환자들이 엄청 좋아하셨고, 이렇게 존경받고, 어디 가나 향춘 선생님, 엄마랑 같이 이렇게 갈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저희 엄마한테 막 고마워하면서 인사하고 이럴 때 보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뿌듯했고, 뭔가 긍지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 엄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이제 어렸을 때 저에게 김정일 부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어떤 거 충성심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 어떤 대학 교수,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지고 싶은 그런 직업의 선호도의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의 의사생활, 의사는 물론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지만은 의사들은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사명감 그리고 사람들이 선생님 하면서 존경하니까 어떤 그런 자긍심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월급 문제에서도 저희 엄마는 월급이 정말 그때 지미가 20원이었던가 30원이었던가 그렇게 됐는데 그거로는 정부에서 그때는 배급이 좀 있었어요. 이제 배급을 탈 때 그 들어갈 비용 그리고 이제 인민반에서 뭔가 이제 내라고 할 때 조금씩 내고 이러고 나게 되면 늘 저희는 돈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혜영아, 너는 다른 집 애들하고 다르다. 아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집 애들이 입밥 먹을 때 너는 옥수수 죽을 먹는 거로 만족하고 다른 애들이 이제 데트런 바지나 뭐 나일론 바지 입을 때 너 헌방 바지 입어도 그거로 만족해야 한다. 엄마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해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돈 드는 일은 못해도 마음으로 드는 일은 그냥 베풀고 살아라.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다행히도 제가 뭔가 이렇게 욕심은 없이 그렇게 좀 자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게 패딩도 없어가지고 북한의 겨울이 굉장히 춥거든요. 보통 겨울에 28도? 영하 28도? 그 정도 됐는데 패딩이 없었는데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패딩도 못 입고 다니는 게 얼마나 그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어디서 그 이제 회색깔 그 러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동 보호 제품이라고 이제 노동자들한테 주는 그 작업복인데 헌방으로 돼 있는 그 작업복 위아래 한부를 어디서 이제 얻어오셔가지고 그거를 고문 물감을 들여가지고 제방하는 분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해서 그 좀 패딩을 좀 이렇게 좀 큼직하게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주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밤에 그거를 막 입고 자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만들어주신 엄마가 준 그 단벌 그 패딩을 제가 중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 입었거든요. 거의 한 10년 조금 못되게 입었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조금 크게 입고 조금 자라다 보니까 좀 작게는 입었지만은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남들처럼 뭐 키가 크거나 뭐 체격이 좋진 않아서 그 옷을 좀 오래 입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살면서 늘 가난에 시달렸어요.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이 시대 때 배급이라고 좀 있긴 있었는데 성인들한테 직장에 다니는 성인들한테는 뭐 700g 하루에 700g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뭐 300g 400g 말이 그렇게 됐지만은 사실은 그 성인에게 그 주는 배급이 하루에 390 몇 g인가 돼서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한 달에 이제 배급 타는 게 총 22kg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2kg에 어디서 이제 식량이 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 이제 배급 중에서 이제 뭐 옥수수 한 뭐 20kg에다가 이제 백미 한 뭐 1.5kg 거기다 이제 옥수수 가루 이렇게 해서 좀 주는데 엄마는 배급 타오게 되면은 늘 그 잎살 그 한 1kg 정도에다가 그 옥수수 그 쌀이라고 이제 그 옥수수를 이렇게 좀 부스러뜨려서 만든 그 옥수수 쌀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늘 이렇게 그 300g짜리 그 범랑 그 컵이 있었어요. 그걸로 항상 이렇게 꼭꼭 대서 드시고 이렇게 이렇게 밥을 만들어서 먹곤 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입밥 한번 먹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나름 시내이다 보니까 거기는 연탄을 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그 병원이나 뭐 교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석탄을 공급해주는 연료 공급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1년에 그 질이 아주 나쁜 연탄 500kg 내지 600kg 정도를 공급해 주는데 솔직히 못해도 1년에 한 1톤 내지 1톤 반 정도는 있어야 그 저기 한 해를 살 수 있는데 500kg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구멍탄을 못 떼고 정말 어머니가 아무리 의사하셨지만은 길바닥에 이제 뭐 장작이나 나무 이렇게 뭐 젓가락 같은 거라든가 있으면은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사람들 눈치 보다가 그거를 슬쩍슬쩍 이렇게 그 주머니에다 여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그걸로 이제 밥 해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 질 나쁜 구멍탄이라도 그것도 아까워서 거기다가 진흙을 또 이제 그 3대1로 이제 탄 3바퀴주에 뭐 진흙 1바퀴주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탄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집은 항상 겨울에는 그냥 냉동고였거든요. 이렇게 그 방 닦는 걸레도 항상 이렇게 꽁꽁 얼어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던 데는 그 남신의주 연상 일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신의주 교회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 이제 신의주와 그 남신의주 사이에는 이제 무연한 농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는 뭐 마전리 농장, 광성 농장, 터성 농장 뭐 그런 농장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농장을 지나야 이제 제가 사는 그 남신의주가 있었는데 제가 살던 곳은 그 1동 3세대짜리 이제 단층들이 정말 여기 한국에서 말하면은 그 옥탑 땅이라고 하나? 그런 판자촌처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이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교통도 불편했지만은 뭐 그거는 뭐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은 가장 그때 힘들었던 게 식용수였어요. 이제 뭐 동네 아래에 좀 내려가게 되면 공동수도가 한두 곳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나올까? 그 수돗물 나올 때는 정말 뭐 온 마을이 그냥 경사죠. 집에 있는 통이란 통들 다 갖다 이렇게 줄을 한 뭐 진짜 뭐 100m, 200m씩 늘어세우는데 수돗물이 나오다 끊어지곤 하니까 괜히 뭐 2시간, 3시간 동안 기다리다 물도 못 받고 이랬던 적도 많았고 해서 그냥 그 저희 집 아래에서 한 15분 정도 이제 고개 내려가게 되면은 방공호가 군사 이제 말한 전쟁을 대비해서 이제 북한에서는 곳곳에 산이라는 산마다 이제 방공호를 많이 뚫어놓거든요. 그 방공호에서 나오는 이제 그 지하수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지하수가 굉장히 콸콸콸콸 나오는데 거기 지하수를 이제 기르다가 먹곤 했는데 유치원 때 이제 엄마는 늘 그 치료 병원에 다니시다 보니까 정말 뭐 출퇴근이 따로 없은 것 같아요. 새벽 2시에도 뭐 야간 그 수술하시고 또 아침에도 일찍 퇴근하실 때 있고 또 조금 이제 퇴근하시고 나서도 인차 퇴근 시간에 보내주는 거 없어요. 이제 뭐 공장 기업소에 무슨 뭐 위생에 대해서 무슨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뭐 강의를 다니신다거나 뭐 그다음에 학교나 기관 기업소에 이제 예방 주사를 넣으려 다니신다거나 늘 어머니는 바쁘셨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하고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학교 때도 학교에 갔다 오게 되면은 물은 무조건 제가 이제 길어 놔야 되거든요. 엄마가 지금 물 기를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여기 미니 지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5리터짜리 장통 이렇게 달랑달랑 치고 거기다 물 한 2리터씩 해가지고 이제 물 길고 하다가 이제 조금 그 초등학교 때가 되니까 이제 조금 크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바켓줄로 또 물 깃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바켓줄에 이제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채우고 그거를 20리던 뭐 30리던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아무리 엄마가 이제 엘리트였어도 늘 가난한 생활에서 호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거 뭐 북한에서 살 때에 어떤 무슨 세뇌 교육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엄마 병원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다니던 이민 학교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엄마가 어느 때부터인가 새벽에 한 이제 4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출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먼데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 거리 정도.
그래서 엄마한테 왜 이렇게 먼데 다니냐, 이게 가까운 병원에 다니시지 왜 먼데 다니냐 하니까 엄마가 그냥 짜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때 저동되어 간 데가 신의주 재봉기 공장이라고 38 공장, 일명 38 공장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옛날 그 교화소 자리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이제 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재봉기를 만드는 데거든요. 거기 진료소로 이제 엄마가 저동이 됐어요. 그때 이제 엄마는 1시간 거리인데 이제 갈 때도 걸어서 1시간, 올 때도 1시간 걸어서 1시간인데 매일매일 엄마는 게 발뒤축이 이렇게 짜게져 가지고 발뒤축 보게 되면은 한 5cm씩 이렇게 막 길게 짜게지는데 안에 그 이렇게 홈이 한 3mm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 안에 막 빨간 그 살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데 엄마는 늘 거기다 고약을 바르시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렇게 감싸고 양말 신고 이렇게 보곡보곡 소리 내면서 다니시고 그랬는데 참 어린 마음에도 그때 굉장히 그게 너무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병원에 가까운데 다니면 안 되냐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엄마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너무 울분이 차올라서 제가 막 진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막 울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이렇게 혼자서 이제 키우시면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젊으셨으니까 정말 저희 엄마는 정말 이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척당비서라는 자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어떤 그 유부남이었어요, 그놈이.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어떤 그런 그 더러운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망신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척당비서라는 자가 이제 저희 엄마를 그 보복송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신의주 38 공장이라는데 이제 진료소에 이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왜 신고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신고해 봤댔자 그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권력은 권력의 표를 드는 거지 일개 힘없는 한 그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그 연약한 여자의 어떤 그 민원을 들어줄 때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엄마는 늘 그렇게 출퇴근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정말 엄마는 매일매일 그 울분에 차있어 가지고 항상 저에게 이렇게 짜증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응석 한번 못 부려보고 늘 엄마를 이렇게 좀 무서워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엄마가 짠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활달한 성격이 못됐고 늘 이렇게 가슴 저이면서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 것, 좀 내향적인 성격이 아마 그 성장의 어떤 그런 효과가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 북한에서의 엘리트는 말이 엘리트지 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의사든 경원이든 간에 정말 좀 부정적인 생각 갖고 나쁜 생각 갖고 사람들을 등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환자들이 이제 뭐 가끔 가다가 뭐 쌀이라도 이렇게 좀 먹으라고 찹쌀이라도 한두 킬로 주게 되면은 엄마는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엄마가 이럴 때도 뭐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배급에 매달려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혜영아, 엄마가 중국에서 온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선택을 잘못 하셨다고. 그래도 내가 북한에 와서 너를 낳게 돼서 참 그것도 참 다행인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할 때 보게 되면은 내가 중국에서 오지 않았으면은 너도 이 고생을 안 할 걸. 엄마는 가끔 가다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는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곤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를 어떻게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났고, 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예술, 소쿨? 어떤 노래나 뭐 무슨 시나 이런 데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체는 그거를 하기 싫었는데
어쨌든 저한테 그런 재능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학교, 소학교, 뭐 중학교 거기서 이제 음악 서조에서 제가 이제 뭐 소개, 구연, 뭐 재담, 그다음에 뭐 그 무슨 삼중창, 뭐 바이올린, 독주 뭐 이런 데도 지금 많이 나가곤 했는데 저는 늘 그게 무대에 나가는 거 싫어가지고 엄마랑 많이 좀 다투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뜻과는 반대로 저희 이제 음악 선생님이나 저희 엄마는 늘 저를 이렇게 제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이제 음악 부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저를 이제 떠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많이 무대도 타고 이랬는데 이제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게 유치원, 타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그 어린이들에게 뭐 김일성 생일 뭐 4.15나 김정일 생일 2월 16일 이때는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 1kg 정도 이제 단과류를 이제 뭐 사랑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이제 전교 학생들 뭐 이제 유치원 학생들 뭐 학부형들 이제 다 이제 그 모여가지고 뭐 김일성이한테 이제 뭐 그 찬송하는 무슨 뭐 보고 대회 무슨 각종 무슨 행사들 거치고 그러면 그 학생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다 김일성이 초상화 이렇게 그 있는 데 가서 뭐 진짜 머리가 땅에 잡기 꾸벅꾸벅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막 황성하게 그 선물을 받아 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세뇌 교육을 하고 유치원에서도 세뇌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랑의 선물은 먼저 터뜨리지 말고 먹지 않고 있다가 이제 4월 15일 아침에 세수를 곱게 하고 옷단장을 곱게 하고 뭐 김일성이 초상화, 김정일이 초상화에다 대고 이제 인사하고 그때 이제 그 선물을 개봉하고 먹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놔서 저희 엄마도 항상 그거를 지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빨리 그 이제 그 선물 안에 이제 봉지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사탕이나 과자나 옷것이라든가 껌이라든가 콩사탕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정말 손가락 입에 물고 그거를 막 거대를 했어요. 근데 정말 선물을 이제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주게 되면 그 2, 3일이라는 기간이 저에게는 정말 천년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4월 15일 날 되게 되면 여느 때는 늦잠 자다가도 4월 15일이 되면 새벽에 2시부터 안 자고 먼저 세수하고 막 옷을 입고 유치원 때 타갔을 때도 그래가지고 빨리 엄마한테 나 김일성 원수님한테 인사드리고 선물 먹어야 되겠다 해서 자꾸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3시, 4시에 막 그 이제 똑바로 서서 경려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정말 절을 하고 그리고 막 그저 눈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터치고 그리고 이제 그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아프고 이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어린이들은 그 김일성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게 완전 그 백해 있는 게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인민학교 2학년에 접어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소년단 입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붉은 넥타이를 메고 그 소년단 입단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어린이들의 정치 조직이에요. 북한에는 행정 조직과 정치 조직이 꼭 이렇게 병립을 하거든요. 어디 가나. 이제 소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뭐 각종 기관, 사회단체, 뭐 공장, 기업소 어디나 그 조선노동당의 그 하부 말단까지 이제 그 어디 가나 이제 그 병립이 되어 있는데 이 소학교 때 이제 바로 그 소년단 입단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정치 단체 이제 그 첫 관문이거든요. 그때 이제 뭐 그 소년단 입단하는데 이제 1차, 2차, 3차로 이제 입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1차로 입단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거나 뭐 조직 생활을 잘하거나 이런 모범적인 학생들을 먼저 이제 그 하거든요. 그때 저희 학급이 인원이 한 48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1차로 이제 한 뭐 8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뽑곤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공부 잘하고 뭐 조직 생활 잘하고 이런 학생들이 우선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선은 학병들이 이렇게 좀 돈이 있어가지고 담임 선생님 학교에다 이렇게 뭐 뇌물 이런 거 보여서 좀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만족이 돼야 이제 그 소년단 입단 뭐 1차 명단에 이제 합격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굉장히 그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마음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딸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내세우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생각한 게 김정일이 생일 2월 16일, 뭐 김일성이 생일 뭐 4.15 그 이제 한 달 전에 그 교회에 그 성한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엄마가 이제 26개를 가가지고 혼자서 주말에 진달래 나무를
진달래 가지를 이렇게 하나는 꽂고다가 이렇게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어항에다가 물을 채우고 미지근한 물을 채우고 비닐 방막을 씌우면서 그거를 정성껏 이렇게 키워가지고 4월 12일이나 4월 13일쯤 될 때 이제 이제 북한에는 모든 소학교, 중학교들이 이제 김일성 원수님 혁명사상연구실이라는 거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김일성이 뭐 그 어린 시절 그 사진들, 그다음에 항일 뭐 혁명투쟁 시기에 했던 그 무슨 사진들, 그다음에 김일성의 어떤 그 사적들 있잖아. 그게 이제 쫙 그 바람벽에 이제 사진들이 유리 안에 이제 쫙 그 세면에 이제 진열돼 있고 이 앞에 김일성이 석고상에 이렇게 이제 반신상이 이제 있거든요. 그 앞에다 이제 엄마가 그 진달래 꽃 바구니를 이렇게 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제 생각지 않게 이제 신의주 시적으로 이제 팜을 일으키게 됐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저희 엄마의 그런 행보가 시당에 시교육부에 이렇게 되면서 엄청 그 표창장도 받고 뭐 칭찬도 받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선현단 입단하는데 1차로 이제 저의 그 명단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1차로 이제 저도 이제 선현단 입단을 했거든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저희 엄마는 어떤 그 충성심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어떤 충성심에 한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이게 뒤처질까봐 엄마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세뇌교육 당할 때에 늘 남조선에 대한 그 말을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세뇌교육 시키잖아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 독재 정부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세뇌시키는 거를 남조선은 학교 가는 것도 학생들이 월사금을 내야 된다. 근데 이제 남조선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 월사금이 없어서 이제 그 어린이들이 그 누대기 옷을 입고 길바닥에 앉아서 미국 그 양코배기들의 그 구두를 이렇게 막 닦아주고 병원 앞이나 어디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소녀 애들이 목에다가 그 저의 눈을 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팻말을 걸고 있다고. 저희는 항상 그런 그 세뇌 교육을 당했거든요. 저 그 인민학교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인데 그때 교과서에도 이런 동요가 있었어요.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가지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뭐 불쌍한 남녘땅 어린이들에게 비단옷과 입사를 싣고 간대요. 뭐 이런 그 동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남조선은 굉장히 못 사는 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또 그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세뇌 교육 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조직 생활, 특히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생활청화였는데 토요일에 선현단이 입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활청화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선현단 입단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생활청화라는 게 없어요. 일단 이제 그 선현단에 입단해서 정치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생활청화가 있는데 생활청화도 주에 한 번 있고 주 생활청화 그리고 이제 석 달에 한 번 하는 분기 생활청화 그리고 이제 연간에 한 번 있는 연간 생활청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청화 시간에는 우선 위에다가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무슨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고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뭘 어떻게 잘못했다. 예를 들면 내가 김일성 원수님 초상화를 매일매일 정성껏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초상화를 정성껏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제가 김일성 원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서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상 비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허상 비판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상 비판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그 허상 비판 때문에 저희 이제 그 학급 애들과의 어떤 이제 이제 사이도 좀 이렇게 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그거를 상당히 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친한 친구들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허상 비판할게. 그리고 그 애는 또 다른 애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허상 비판할게. 서로 이렇게 사전 약속을 하고 이제 허상 비판을 하곤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생활청화 할 때 저희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참 늘 그 생활청화 시간이 굉장히 저는 뭐지? 늘 이렇게 의문?
뭔가 물음표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는 세금 없는 나라, 뭐 무료 교육, 무상 치료제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떠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떠드는데 실제 북한의 무료 교육 거짓말입니다. 북한에는 뭐 실질적으로 한 달에 무슨 월사금, 학비 이런 거면 한 달에 얼마씩 낸다 이런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데 대신에 뭐 이제 외화벌이 계획, 그 무슨 꼬마 계획, 뭐 인민군대 지원 물자, 뭐 철도 지원 물자, 뭐 학교 꾸리기, 교실 꾸리기 해가지고 매일매일 때 돈을 걷어먹고 하는데 이제 그 외화벌이 계획이라는 거는 뭐 한 사람당 뭐 토끼 가죽 2장 그리고 이제 파동, 파늄 그리고 이제 폐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뭔가 이제 돈으로 걷어먹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이 못 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엄마 이제 학교에서 뭐 인민군대 지원 물자 때문에 돈 얼마씩 먹는데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저희 엄마는 굉장히 그거를 짜증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짜증이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돈 좀 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그 비판 무대에 그냥 올라서곤 했어요. 비판 무대에 올라서게 되면은 뭐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이 그 허상 비판을 하죠. 그때는 정말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는 이렇게 무대에서 있지 해서 저는 이렇게 머리 숙여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허상 비판 무대에 이제 올라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숙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책하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이나 그런 리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늘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가로 돌리고 눈을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 깔고 있어놔서 늘 선생님한테 정말 안 먹을 욕을 이제 더 먹고 있는데 한 번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들 앞에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보통 10분 내지 15분인데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소학교 때도.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학교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학교에 간다고 가방 싸가지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오곤 했어요. 정말 학교 가기 싫었어요. 진짜. 한 번 이제 그 허상 비판이나 뭐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대신에 뭐 동이나 유미나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좀 계획을 넘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계획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없지만은 파유미나 파동은 내가 조금만 부지런히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그거는 길바닥에서 뭐 떨어진 뭐 하나나 뭐 파철 조각이나 무슨 파유미나 무슨 뭐 동선이나 이런 걸 이렇게 먹게 되면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먹게 되면은 한 번의 계획은 한 번씩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계획은 넘쳐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선생님이 또 엄청 또 무대에다 올려놓고 또 칭찬을 해주죠. 참 그때마다 뭐 정말 참 그런 모든 상황이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늘 저는 이렇게 반항심을 키웠던 것 같아요. 말없이 이렇게 저의 그 어떤 여기에 이렇게 내재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표현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은 늘 저한테 자유주의 대표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 분자 늘 저한테는 그런 딱지가 이렇게 항상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모범 학생이고 싶고 했는데 정말 이런 경제적인 면 때문에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따돌림 받고 뭔가 이제 은근 왕따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점점 나도 모르게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사회라기보다도 그 당시는 그때 당한 어떤 그 처했던 상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북한은 그래서 저는 뭐 북한이 이제 작년에 이제 무료교육 무상 치료제도 하게 되면 정말 코웃음이 날 정도거든요. 사실은 이게 북한에서 떠들고 있는 그 무료 교육의 진짜 그 허울전 그 무료 교육의 실상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절대적으로 북한은 뭐 무료 교육이나 뭐 무상 치료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1학년, 2학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학년에 올라서면서부터는 이제 그 모든 학생들이 국가의 이제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전에 이제 수업이 6시간 있거든요. 그걸 끝나고 점심시간 1시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무조건 철길이나 어떤 무슨 뭐 식물원이나 이런 가서 풀 뽑던 무슨 철길에 그 자갈이 무너진 거를 이렇게 올려 쌓던 뭐 욕산밭에 가서 김을 매던 무조건 그 일을 시켰어요. 오후에는 무조건.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개인농이라는 게 없습니다. 협동농장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농사져서 다 같이 나눠 먹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은
다 같이 농사는 짓지만 다 같이 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동농장에서 이제 막 그 모내기철이나 가을철에는 인력이 굉장히 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봄철에 그 짧아서 60일, 길어서 75일 정도 아예 수업을 중단시켜요. 철저히 수업을 중단시키고 이제 저희 집이 그때 신의주였는데 뭐 향기열이든 피현이든 그러니까 집에서 한 50리, 60리 정도 떨어진 그 농장에 협동농장 거기 가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이렇게 6명, 7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서 이제 자면서 밥을 먹고 식당이라고 정해진 어떤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그 농사일을 도와주거든요. 농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온 나라가 뭐 불불 끓지요. 모두 다 뭐 모내기 전투회라 해가지고 북소리도 웅tung 높이려라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진짜 뭐 별의별 뭐 그 선동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거기를 동원시키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농촌 지원 기간에는 식사 시간이 이제 아침에 이제 7시부터 뭐 7시 30분까지 이렇게 이제 식사 시간도 짧은데 그 식사 시간 전에 새벽 4시에 새벽 그 이제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4시게 되면은 그 연락망을 띄워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학생들이 있는 곳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이거 새벽 운동 나가자고 애들이 다 이제 깨나가지고 새벽에 4시에 이제 꾸덕꾸덕 절다가 그 4시에 이제 끌려 나가가지고 나가서 무조건 도급제를 줘요. 1인당 그 뭐 한 판씩. 그거 못 뜨게 되면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도 빠른 애들은 못 뜨지만 속도 뜬 애들은 못 뜨게 되면은 그 이제 먼저 한 애들이 좀 도와도 주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판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이제 나가서 막 그때 그 학생들이 일하는 걸 보게 되면은 대체로 그 저희가 있던 데는 넌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맨 다리로 이제 그 넌물에 그때 그 북한의 그 넌에는 고머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애들이 매일매일 다리에 그 고머리들이 붙었는데 그 떨어지지 않아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이 왕왕 울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지 않으면은 또 그 사람 이제 그 생활청화 때 무조건 그 이제 무대에 올라서 이제 또 사상 비판, 뭐 화상 비판도 받고 해야 되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참 다행인 게 그때 저는 음악 서저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악 서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몇 명을 따로 뽑아요. 조금 더 재능이 조금 더 뛰어난 애들을 뽑아서 한 15명 내지 12명 정도를 이렇게 서저를 모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이렇게 가 있는 농장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 머리기 전투 선동 무슨 그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쭉 그 순회 공연을 다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늘 거기에 이제 제가 선택이 돼가지고 다행히 저는 뭐 나가서 이렇게 농사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단 한 번도. 근데 이제 그 공연 나갔을 때 참 제가 느낀 게 그때 어렸을 때도 제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공연하려고 하게 되면 밭모리에 이제 사람들이 쫙 모이거든요. 그 농장원들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학교에서 나가 있는 그 학생들이 그래서 쫙 모이게 되면 그들한테서 느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째로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몽땅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선 다 여의 얼굴이 막 여의였거든요. 그리고 또 햇볕에 타서 굉장히 이제 까무잡잡하고 땀을 팔팔 흘리면서 이제 뭐 맥없이 아무렇게나 쭉 앉아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나가서 선전선동에 대한 모내기 전투에 대한 어떤 그런 선동도 하고 뭐 재미나는 무슨 프로그램 무슨 재담이나 뭐 이런 뭐 연극이나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그 공연을 보면서 그 순간이라 그 순간나마 이제 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안도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연할 때 그 이제 어떤 그 개그적인 그런 프로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웃을 때 그때 보게 되면 참 뭔가 좀 처량한 느낌? 그게 이제 제가 느껴졌어요. 처량한 느낌. 웃는데 웃는 것 같지 않은. 그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잠시라도 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느낀 게 이제 저희 공연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그런 경멸스러운 눈길. 굉장히 저희들은 뭐 그때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머리에도 리본을 달고 얼굴에는 뭐 연지건지 다닥다닥 바르고 뭐 옷도 이렇게 뭐 하얀 와이셔츠에 흰 양말에 이렇게 신고 정말 뭐 매미죠, 매미.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볼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그때도 조금 이렇게 그 일하는 사람들의 심장에서 저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제 그 공연 다닐 때마다 좀 항상 이렇게 머리 숙이고 다녔어요.
뭔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죄진 것 같은 느낌, 죄책스럽고 떳떳지 못하고 늘 그래놔서 그 공연이 너무 싫었어요. 공연 다니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학생들 이제 그 공부를 중단시키면서 이제 그 일을 시키고 이제 또 가을이 되게 되면은 또 이제 가을고대 전투 또 이제 또 동원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나가야 되고 수업 진도가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 계속 발생돼서 하루에 본래 이제 저희들은 6시간 수업인데 저녁에 이제 3시간, 4시간 수업을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6시간 강의하고 오후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뭐 이렇게 사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좀 일요일이라도 좀 푹 쉬고 싶었는데 일요일에도 학생들 웬간하면 휴식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 북한의 정부 그 김대지, 저는 김대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김대지 부자한테 철저하게 그 노력을 착취당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누구 하나 옆에 친구한테도 의견을 절대 못 부리거든요. 의견 부렸다가는 학생들이 뭐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고발도 하고 고발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이외로. 그래서 저가 이제 좀 의견도 부리고 하게 되게 되면 그걸 또 고발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또 불려가서 그 막 분과실에 가서 이제 머리 숙이고 막 몇 시간 동안 이제 벌 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제 그런 의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정말 속으로는 정말 울분이 끓지만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게 되면 너네 북한은 왜 그렇게 억압받고 착취받고 그렇게 정말 진짜 인간 같지 않게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는데 왜 반란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그 버이브 스파이들이 이제 4집당 1명, 5집당 1명씩 이렇게 이제 그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꿈도 못 꿔요. 어떤 그 정부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거를 뭐 당에 대한 거나 이런 의견이나 이런 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에서만 의분이 끓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제 그 누군가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 너 총불이 누구한테 다 될 거야? 하게 되면은 남조선 사람한테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속으로 내가 왜 남조선 사람들한테 총불을 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근데 그게 저의 생각뿐이 아니었거든요. 은근히 이제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애들끼리 할 때는 이제 저희들은 그런 말을 이제 슬금슬금 하거든요. 전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너도 나도 다 죽어버려도 속이 시원하게 진짜 눈물 맞다나 삼간 초가집이 다 타도 빈대 타준 걸 보게 되면 시원하다는 그런 속담 말대로 정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조직생활 숨 막히는 그 조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울분이 항상 차 있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는 북한에서는 저는 사랑 이런 단어를 저는 들어본 적도 있고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뭐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오글오글거리고 막 그게 습관도 안 되고 사랑이란 말로 어떻게 너무 좀 그런 정도로 북한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말이나 이런 단어를 이렇게 들어볼 수가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랬거든요. 참 사람들이 다 좀 박하다고 해야 되겠나? 좀 그렇거든요. 시장 같은 데 가도 매일매일 그냥 그 머리 끄대기 잡고 싸움하고 이런 거는 그저 부지기수라서 그게 굉장히 다반사기 때문에 흔해 빠진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를 신기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북한은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어떤 나라나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사이비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거대한 사이비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어떤 차이도 없어요. 솔직히 북한에서는 제가 이제 신의주에서 살았는데 북한에서는 특히 그 신의주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강화했는데 왜냐하면은 딱 앞에 이제 단동이 있거든요. 중국 단동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그 단동에 안기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게 이제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북한 사람들을 이제 내부로부터 와해 작전시키기 위해서 안기부들이 많이 이제 그 단동에 와 있다. 뭐 이랬기 때문에 특히 국경 관문도시에서 사는 신의주의 그 사람들은 그 사상적으로 좀 더 이렇게 단련시켜야 되고 뭔가 이래서 다른 지방보다도 특히 이제 그 자유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거리 다닐 때 여성들은 절대 바지를 못 입습니다.
바지를 못 입고 그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게 되면 그게 비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이지 않다는 명목 아래서 이게 단속을 하거든요.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어디다 대고 여자들이 다리 벌리고 내거리를 활개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김일성의 배지를 여기다 이제 달지 않고 다니게 되면 그것도 무조건 단속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처녀들이 이제 머리를 기르고 싶은 거는 모든 처녀들의 로망이거든요. 북한에서 사는 저희들도 다 같아요. 정말 머리 이렇게 길게 한번 기르고 싶은 게 정말 갈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애들이 이제 머리를 기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리 가다가 이제 비사 그룹바들이 있어가지고 거리마다 이제 거리마다 이제 단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야야야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 걸렸구나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단속한 사람들 한 10명이면 10명 이제 뭐 배지 안 다른 사람, 뭐 바지 입은 사람, 뭐 자전거 탔던 애들 뭐 이래가지고 단속해서 한 15명 정도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이제 한 사람이 인솔해가지고 걸어서 농장에 데리고 가요. 가서 이제 농장에 가서 이제 무보수 노동을 이제 한 5시간, 6시간 동안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내곤 하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자유가 없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참 숨을 쉬어도 숨을 쉰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북한에서 살 때 너무너무 저는 정말 싫었어요. 북한이. 어렸을 때도.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 농촌지원 해다가 제가 이야기가 약간 빠졌는데, 그 농촌지원 나갈 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좀 권력이 있거나 좀 경제적으로 이제 넉넉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은 농촌지원 안 내보냅니다. 그 부모들이 그 학교나 우리 담임 선생한테 그 밀가루 뭐 25kg짜리 무슨 뭐 5포대, 쌀 뭐 60kg, 뭐 달러로 미국을 그렇게 증오하면서도 달러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제 달러로 이제 무슨 100달러면 100달러 이렇게 이제 그 선생한테 이렇게 거이게 되면은 그 학생은 그 60일이나 70일 동안 농촌지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입사를 받았다 하게 되면 그 입사를 학생들이 못 먹어요. 이제 저랑 이제 친했던 애가 이제 저희 학급에서 이제 식당 일을 했거든요. 그 애가 얘기하는데, 저는 농촌지원 나가서 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내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큰 그 솥에다가 이제 그 옥수수 밥을 이제 가득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윤식기에다가 따로 선생님 거 입살만 따로 담아서 떨렁떨렁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는 입밥 따로 드리고, 학생들은 이제 그 밥을 강남밥을 먹고 나머지 입살은 어디 간지 몰라요. 그건 다 선생님이 개인이 이제 본인이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어쩔 수가 없는 게, 아까 저희 엄마도 뭐 의사였지만 생활이 정말 굉장히 여유롭지 못했던 것처럼 학교 교원들도 같아요. 정말 학생들이 등을 치워먹지 않게 되면 교원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거든요, 생활하기가.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 학교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전용숙이었는데 별명이 이제 여우였어요. 여우, 구미여우. 근데 그 선생이 특히 이제 학생들 노골적으로 이제 막 등치고 살았거든요. 정말 아무리 공부 못하고 이래도, 자취생활도 잘 안 하고 이래도 부모들이 팍팍팍팍 밀어주게 되면은 그냥 뭐 칭찬하느라고 막 말할 수 없어요. 막 내세우고 막 노골적으로.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거이지 않고 거짓지각에 이렇게 지각저택 결석 없이 이렇게 다니는 애들 선생님이 정말 미워했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저도 엄청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미움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부모들처럼 이렇게 거이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가니까 저희 그 친구 중에 박혜란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의 엄마가 이제 수산물 상점 판매원이었어요. 수산물 상점 판매원인데,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 물고기를 이제 한 3바퀴 정도 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네 집까지 날라드릴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이 좀 무겁고 이런 애들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랑 주명심이라는 애랑 허영실이랑 해서 이제 한 6명 정도를 이제 선생님 집에서 이제 한 10리 정도 떨어진 이제 수산물 상점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양쪽에 바켓줄 하나씩 해서 3바켓씩 들고 선생님 집까지 오는데, 정말 손에 물집이 다 생겼거든요.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집에 이제 그거를 갖다 주고 오는데, 그 수산물 상점 판매원의 딸이었던 박혜란이는 정말 걔 별명이 깡통이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공부를 못했거든요. 영어의 ABC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깡통이었는데, 그 애가 굉장히 담임 선생님한테 엄청 이쁨을 받았어요. 그랬던 앤데 이제 그 애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각 이제 사회로 진출도 하고 대학교도 가고 이러는데 저희 학급에 공부 잘하던 정말 수재였던 정춘금이란 애나 신혜란이 이런 애들은 대학에 못 갔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선생님한테 거이거나 뭐 부회장 선생님한테 거이지 않거나 하게 되면은 대학 추천받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도리어 대학에 못 갔고 그 박혜란이 같은 애는 이제 신의주 일사범대학, 그거 일사범대학은 말하자면 대학 중에서 가장 비중이 좀 높은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물학과에 이제 걔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1학년 때 2학년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다시 또 2학년 다시 재학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희비극도 있었고, 이 정도로 북한은 본인이 공부를 잘하거나 노력을 잘해서 이렇게 인정이 되고 평가가 되고 그에 합당한 뭐 보상을 받게 되고 이런 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은 꼭대기에서 부은 물이 밑으로 이제 흐른다고 하잖아요. 북한의 수뇌부 정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부터 이제 썩어 빠졌는데 그 밑에서 아부아첨하는 일꾼들이나 뭐 하부 말단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청렴결백할 수 있고 어떻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 있겠는지 참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제 북한에서 살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북한에 살 때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 저희 엄마가 이제 평양에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평양에서 이제 미생물연구소 용화촬영소 병원에 있을 때 정말 좀 머머한,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항일투사라고 하게 되면은 소위 45년 해방 전에 김일성이랑 같이 뭐 백두산에서 같이 싸웠던 무슨 항일 빨치산이라고 하는 뭐 진짜 사실은 그들이 뭐 일제를 위해서 싸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냥 소련에 가 있다가 이제 왔던 그 사실도 제가 이제 후에도 알게 됐지만은 그런 항일 빨치산들의 이제 어떤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슬슬 해주시는데 들었던 얘기를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김일성이가 엄청난 색종이다. 그래서 이제 항일투사 빨치산에 있을 때 김정일의 애미 김정숙이하고 이제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할 때도 김정숙이가 너무 성격이 못돼서 다른 여전사들하고 이렇게 말만 해도 그거 질투하고 까잡고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딴 데로 쫓아보내고 해서 굉장히 옆에 있던 항일투사들도 이렇게 김일성이하고 김정일하고 결혼하는 걸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김정숙이하고 김일성이하고 이제 결혼할 때도 결혼해서 살 때에도 김일성이가 김정숙이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래서 이제 타자수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여성들하고 이제 몰래 이제 그런 치정 관계도 맺고 이래서 김정일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를 굉장히 동정했고 그랬다고 이제 한 얘기를 이제 저희 엄마한테 해주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이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다. 그런 소리 들을 때 제가 막 그냥 온 사지가 버덕버덕 떨리죠. 감히 경리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을 그 정도로 정말 저희들한테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격화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말 맞다는 밥도 안 먹고 이제 말 맞다 똥도 안 싸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한테서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들도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들도 이제 밖에서 말하는 그런 인자하고 자유로운 어버이 수령님이 아니고 그냥 권력자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하려고 했고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반항심도 많이 생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북한은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하다 보니까 어떡하죠?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예.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5장 4절에서 6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것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아멘. 저는 북한의 인권을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겪은 사람인데, 솔직히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기계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소학교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저를 이제 중매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성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한 1년 하고 결혼 생활 그저 한 2년 정도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한 3년 정도를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이제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는 이렇게 좀 차원이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이제 뛰어난 수재들은 군사복무를 안 시켜요.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의무 군사복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군대도 안 나갔고, 이제 대학에도 이제 무시용무로 이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수료하고 나서도 김영직 사범대학 연구원 박사원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신의주 교원대학 교원으로 이제 배치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평양에서 있을 때, 이제 평양에 박사원 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아마 이제 어떤 그 반당 반정부 단체에 이제 가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사람과 저는 정말 동네에서 이제 원앙 부부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심장이 막 떨리고, 3년 동안 늘 그랬어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이렇게 심장이 떨리고 막 입이 귀에 올라가고, 그 사람도 저만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정말 칼날 같은 사람인데도 제 앞에서는 어딘가 바보같이 그렇게 저만 보면 그냥 희죽벌쭉 정말 그 정도로 저를 굉장히 좋아했고 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양해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를 해봤거든요. 아마 그 사람하고 저하고 사는 그 3년 동안에 그 사람은 저에게 일생줄 사랑을 저한테 다 퍼부었던 것 같아요. 이제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혜영아, 너는 어렸을 때 아빠라는 얘기도 못 해보고 오빠라는 얘기도 못 해보고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남편으로서뿐 아니라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오빠 역할도 해야 되니까 내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내가 너 잘 챙겨줄게. 진짜 변하지 않고 잘 챙겨줄게. 늘 이렇게 정말 저한테 고마운 말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선이 예쁘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할머니 손 놀려댔는데, 제가 이렇게 선이 이쁘지 않아서, 나는 어디 가서 선이 이쁘지 않아서 손 내놓기가 이렇게 좀 창피하다고 하게 되면은, 그 선이 어때서 내가 이제 그 선에서 죽을 때까지 밥도 얻어먹고 팬티도 빨아입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이쁜 손이라고 늘 손에다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정말 좀 특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제 저의 인생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오게 되죠. 제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갈 줄 모르고 정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때가 이제 1998년 3월 15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저의 신랑을 만난 거는 95년 10월이었는데, 98년 이제 3월 15일 날 저희 신랑이 저녁에 퇴근해야 될 사람이 퇴근을 하지 않고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대리 수직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근처에서 사시는 백 선생님이라고 이제 예술체조, 그 교원대학에서 예술체조 배워주시는 선생님 댁에 이제 가서, 신랑이 어제 저녁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거 도시락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도시락을 그 선생님한테 전해드렸는데, 그 이틀날 저녁에도 신랑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백 선생님 집으로 가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정 선생님 어제도 출근을 안 했고 오늘도 출근을 안 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말끝을 흐리치더라고. 그래서 그때 순간 이 머리가 이렇게 그 큰 한마를 이렇게 얻어맞은 느낌? 이거 무조건 신랑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저희 집에서 교원대학까지가 한 20리 됐거든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남신의주와 신의주 사이에 이제 그 농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쭉 외통 차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제가 밤 9시에 비가 이렇게 질금질금 내리는 그날 3월 17일 밤에 제가 정말
걸어가거나 뛰지 않고 날아간 것 같아요. 정말 날다시피 해가지고 그 무인지경을 제가 날아서 이제 겨원대학을 갔는데 마침 그때 이제 겨원대학 정문에 이정번 선생님이라고 어문학과 강좌 선생님이 이제 당직을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 듣기로는 신랑이 3월 15일 날 아침에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본인이 쓰고 있던 용화문학이나 이런 작품집들 모두 이제 가방에다 챙겨놓고 평양에 그 학위 논문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다 이고 나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느낌이 포획에 체포됐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전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 제가 단식하다시피 했거든요. 아까도 이제 그 김종회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김종회 목사님도 그 이제 북에 이제 강제 북송되셨을 때 그 몸무게가 28kg 되셨다고 했을 때 저도 표현은 못했지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뭐 몸무게는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때 저의 이제 양쪽 허벅다리에 주먹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몸이 다 이제 피골이 상접해서 그리고 이제 머리칼이 너무 빠져가지고 여기 머리칼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서 차마 이렇게 밖에 나가서 머리 이렇게 손만 쏙 닿게 되면 이렇게 한 움큼씩 술술 빠지고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 주일 만에 저희 집에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엄마는 이제 벌써 이제 저희 신랑한테 어떤 일이 생겼구나 직감하고 막 그 저희 신랑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정말 안 다닌 데 없이 저희 엄마가 정말 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오전에도 이제 엄마가 이제 어디 이제 뭐 이제 다른 데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엄마가 막 지금 차비하고 있던 그 아침 그 8시인데 3월 22일 날이거든요. 신랑이 체포된 지 한 주일 후에 이제 이민반장이 문을 두드려서 엄마가 이렇게 나가니까 밖에 그 군복 입은 그 호우대 큰 사람들이 이렇게 3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란 소리도 하기 전에 먼저 문 안으로 이렇게 부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문 딱 닫고 하는 얘기가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곳이 있는데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택 수색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치 떨린다는 거를 제가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이제 책이나 영화에서나 치 떨린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치가 떨리니까 이게 치아가 진짜 더더더더더 막 부딪히고 와다다다 떨리고 정말 귀에서 개랑 웅웅웅웅 소리 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와도와도 떨면서 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신랑의 어떤 그 책들이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몽땅 이제 그 회수할 건 회수하고 해서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저의 업무한테 옷장을 열라고 해서 안에 옷까지들 몽땅 꺼내게 하고 하나하나 다 털어보고 책까지들 다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저희 신랑이 좀 이제 안 좋은 데 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받을 거고 죄가 없으면은 나올 것이라는 거. 근데 좀 추운 데 있으니까 옷을 좀 두툼한 거로 싸달라. 이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냥 그 사람의 두툼한 옷은 다 싸서 이제 보냈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그냥 이제 한 몇 달을 제가 이제 거의 단식하다시피 했었는데 밖에서 이제 막 참새들이 막 짹짹짹짹 우짖고 앞에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 그게 저한테는 가당치 않은 먼 세상의 얘기처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 저를 그렇게 이제 사랑해주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줬던 그 사람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생이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진짜 귓뺨도 얻어맞고 내 눈엔 엄마가 안 보이냐고. 그때야 이제 제가 이제 정신도 차리고 제가 이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날까지 청춘을 진짜 저희 엄마는 저한테 모든 걸 바치셨거든요. 정말 저희 엄마는 재혼도 한 번 안 하시고 다른 사람도 안 만나셨어요. 정말 오직 저를 위해서 온 청춘을 바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장마당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좀 특이한 거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입살로 이제 기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마다 다니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걸 했는데 이제 뭐 그 판매하는 그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게릴라라고 하는 말이 그 게릴라라고 하는데 길마다 이렇게 막아서 가지고 길 가는 사람도 닥친 대로 단속해서 이렇게 그 뺏어가지고 이제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데 뭐 값이 안 나가거나 이런 물건들을 이제 보내고 좀 값이 나가는 것들은 자기네가 이제 먹고 하고 이런 단속반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단속이 돼서 이제 그 제가 이구 가던 그 이제 빵 그릇을 이제 통째로 이제 빼앗기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담당 남성 경찰서 그 안전부 그 오빠씨라는 경찰 그 새끼가 그 이제 이렇게
어깨가 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팔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거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 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거를 돌려달라 하니까 절 보고 여기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날 보고 그걸 지금 자기 보고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원래 떠가지고 그 사람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여놈이가 난 눈을 내리깔라고 눈깔이 똥물이 가지고 자기를 올려다 본다고 걔 저를 이제 그 구둣발로 저의 이제 그 왼쪽 정갱이를 정말 뭐 몇 번 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그 자리가 제 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뼈가 지금 움푹 파여 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샤워할 때마다 그걸 만질 때마다 늘 그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그 매 맞은 데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그게 이제 함축돼 있는 상처니까요. 그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매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해다가 이제 그렇게 제가 어머니를 그때 당시엔 저희 엄마가 정년퇴직을 하셨을 때인데 엄마는 오직 그 직장 생활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사나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94년 김일성이가 이제 그 되시면서 그때 이제 그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게 이제 들어서면서 정말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아사자가 생겼다 하기는 참말일까?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이 차마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참말일까? 이렇게 의문표를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시장에 갈 때도 보게 되면 시체들이 정말 길바닥에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시체들이 매일매일 그런 시체들을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팔면서 이렇게 넘겨주게 가다가도 그 이제 꽃제비들한테 이제 빵도 주고 하게 되면 그 애들이 후회라도 나를 보게 되면 그 새까매서 눈만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꾸벅꾸벅 인사하고 그래서 혼자서 또 저도 이렇게 울면서 또 이렇게 그 시장에도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참 저는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60분밖에 안 돼서 참 이게 참 아쉽거든요.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되시면은 저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면은 정말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다른 간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북한의 인권은 정말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인권이란 단어를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 인자의 권리권자, 사람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북한엔 인권이 말살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그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도 좀 여기저기 다녀도 보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접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저희 신랑 체포된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뇌출혈을 맞으셨는데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다 의사시잖아요. 혜영아, 엄마 한 줄 못 가. 내가 마음 준비를 해. 할 때도 저는 진짜 무릎 꿇고 진짜 매일과 같이 빌었거든요. 정말. 저도 모르는, 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도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에게서 어머니를 데려가 주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엄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간절히 빕니다.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11년 앉아 계셨어요. 반신마비 돼가지고 저희 이름도 모르시고 제 이름이 혜영인데 저를 항상 일춘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일춘이라는 게 저희 엄마의 친동생인데 저의 이름을 11년 동안 어머니는 기억을 못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엄마를 이제 2010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엄마를 산에 묻어드리고 3일 만에 제가 이제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신랑이 항상 늘 얘기했듯이 형아 우리 북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일 못해. 너나 나나 너하고 나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한국 가자.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연하게나마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내가 어떻게 해서나 꼭 가야 되는데 그랬다가 이제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이제 그 브로커를 어떻게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4일 만에 제가 이제 그 한국을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막 방랑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탈북을 했거든요. 2016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는 경로를 좀 미처 좀 잡지 못해서 이렇게 좀 8년 동안 있다가 기독교에서 이제 후원해주는 그 기독교 단체 를 통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늘 매일매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이거 감사한 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은혜라는 노래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잘 모를 때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늘
그 하나님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상 관계로 좀 중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읽고 이제 이거는 저와 같은 이렇게 북에서 이사 내려온 분들한테 꼭 해당되는 그런 말씀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그 불쌍한 영혼들, 진짜 그 주님이 생명으로 살리셔서 진짜 주님 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간증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